네, 이제 오늘은 최근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왜 하염없이 하락을 하는지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이제 반도체 회사라는 시각에 더해서 환차익이나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 이런 용도로도 활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2022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77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당시에 그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영업이익이 한 1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수치를 보면 이보다 1조 원이 더 많은 14조 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이번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D램 메모리 가격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이나 갤럭시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OLED 패널 출하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TV 쪽에서는 작년부터 불거진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그동안 연일 하락을 했던 LCD 패널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22년도 1분기는 어느 특정 파트가 유독 좋았다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이 멈추면서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역대급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어땠을까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논리 구조를 대입을 해봤을 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얼마나 안 좋게 보고 있길래 이렇게 주구장창 매도만 하는 걸까요? 일단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이나 전쟁 이슈를 제외하고 이 삼성전자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GOS, 그러니까 게임 최적화 서비스 논란이 있죠. 사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GOS 논란이 왜 불거졌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안에는 AP칩이라는 CPU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칩에, 그러니까 AP칩의 성능이 좋으면 당연히 그 스마트폰은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되겠죠. 현재 애플의 M 시리즈 칩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이 칩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놓고 경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 구도에는 당연히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S22를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을 가졌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이죠. 그럼 GOS라는 거는 뭘까요? 사실 GOS라는 거는 삼성 갤럭시 S7부터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 게임이 실행이 될 때 휴대폰의 성능을 제어하는 앱입니다. 특히 고화질 게임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기본 앱이었는데, 왜냐하면 되게 고화질 게임을 하다 보면 발열이 심해지기 때문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강제로 실행이 되던 옵션이었죠. 하지만 일부 게이머들은 최대 성능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은 유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유료 앱을 다운을 받으면 GOS 기능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갤럭시 S22부터는 유료 앱을 통해서도 GOS를 차단시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소비자들이 약간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구입한 차는 포르쉐인데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밟을 수 있는 키로수는 100km밖에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되게 근시안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이 AP칩 때문인 건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AP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스마트폰의 발열이 심하다는 거는 이 반도체 칩이 뜨거워지는 걸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퀄컴이 잘못 설계를 했거나 아니면 이걸 생산한 삼성이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퀄컴에서는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TSMC한테 스냅드래곤 플러스 모델 생산을 맡겼는데, 따라서 조만간 TSMC에서 만든 이 AP칩에는 발열이 없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삼성 파운드리 때문에 발열이 생긴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퀄컴의 문제가 된다면은 이거는 삼성전자한테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퀄컴 칩, 그러니까 설계 문제 때문에 발열이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재 삼성전자한테는 이 퀄컴 칩 외에는 마땅한 AP 칩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현재 그 삼성전자가 직면한 두 번째 문제는 최근에 한번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보시는 애플의 아이폰 SE 3세대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 SE 3세대 모델을 내놨죠. 근데 이번 모델은 이 저가형 모델이긴 하지만 이 아이폰 8의 디자인을 그대로 쓰면서 놀랍게도 이 아이폰 13에 들어가는 칩인 A15 칩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저가형 모델인 거지 이 삼성의 프리미엄 폰보다 이제 성능이 이제 더 뛰어난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게 왜 삼성전자한테 위기라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판매 대수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현재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바뀐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태블릿 PC로 공부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돌보는 이런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제 현재 그 동남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대부분의 스마트폰 성능이 이제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요. 이 카카오톡 같은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하이엔드급인 이 아이폰 SE가 이제 그 시장을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은 아이폰 SE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삼성은 완전 싸게, 그러니까 이제 박리담회로 가자니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중국폰에 치이고, 반면에 이제 애매하게 성능을 추가했다가는 이제 애플한테도 치이다 보니까는 결국 남기는 마진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삼성폰을 써야 될 메리트를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그 삼성전자가 직면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파운드리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죠. 그런데 이제 현재 삼성전자는 7나노 이후부터 뺏긴 주도권을 3나노 공정을 통해서 되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작년에 이제 3나노 공정 양산 일정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끝낸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뭐 현재 뉴스나 언론에서 보면 이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과 관련해서 뭐 대서특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런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2개월 동안 업무 보고도 안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현재 삼성전자가 이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는 이 3나노에서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한 가지 이유는 이 대만의 TSMC가 잘하는 이 후공정이 못 받쳐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3나노 공정은 그 누구도 이제 개척해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실패 사례나 뭐 이런 히스토리가 없어서 참고할 게 없고 거의 모든 걸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그 다른 빅테크 고객사들도 이제 애매한 3나노를 쓰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한 5나노 공정 주문을 넣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부터 삼성이 말해온 초격차가 이제 여기에서는 먹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보면 이 미국 내 다른 반도체 회사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삼성전자의 느낌은 이제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받쳐줘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가전 사업도 하고 스마트폰도 만들어서 팔지만은 결국에는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어서 파는 것도 좋고 TV를 많이 파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하락하는 삼성전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